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9일 오늘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강보합세로 전체적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뉘앙스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확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9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11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은 현재 69.1%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사실상 인상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장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표들이요, 최근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 커진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고 러시아랑 사우디가 감산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제 1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얼마냐면은 91.4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야, 유가는 이제 더 이상 뭐다?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유가의 안정세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동결의 확률은 금리 인하의 확률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인하의 확률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한다? 지금부터 상승 사이클 시작이 되는 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유가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곧 있으면 뭐죠? 겨울이죠. 춥습니다. 그럼 난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가스 쪽에서 반응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추수도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산출량이 나오는지 보여지게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이상기후 때문에 여기에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겨울의 이벤트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걱정할 내용이 많이 안 보여진다? 이걸 핵심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걸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낮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뜻이 이게 좀 돌려서 압박을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향후에 정책의 방향성을 여기서 확인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은 미국 쪽에서 좀 압력을 줘서 이제 가라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91.48달러로 플러스 0.7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여기 영향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유가 비싸지니까 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양한 에너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판매 가격에 영향을 못 주는, 연결을 못 주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동결은 길게 이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뭐다? 이미 고금리다. 자, 거기에다가 한국과 다르게 이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엔 지금 재택근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상업부동산, 오피스 부동산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디폴트 위험 고조된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끝나는 걸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이 재택근무라는 녀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의 주인들이 재택근무를 좋아할까요? 능률이 안 나오는데? 암만 편하다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능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인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국내든 해외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좀 보여지게 된다면은 가격 반등 한번 생각을 해보기 괜찮지 않을까. 이거 얼추 이제 예상을 하면서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부동산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구이 유한 지금 디폴트를 약간 피했지만 그냥 연장한 거거든요. 만약에 다음번 돌아오는 이 채권을 막지 못한다면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뭐다? 여기에 정말 크게 한 대 맞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잘못하면 이 내용 때문에 미국은 별 영향 없더라도 한국의 증시가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방어한다면 뭘까요? 중국이 어떻게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꾸준하게 풀릴 거거든요. 그럼 이건 또 한국에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양 방향 모두가 열려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쪽에서 금리의 끝이 보인다는 내용이 들려오다 보니까 지금 달러를 다시 원으로 환전하는 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달러보다는 원화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럴까요? 해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원자재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에 좀 악영향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 이제 각종 불황이 조금씩 걷어지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좋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 뭐 반도체 특히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한수원이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이 원전 관련해 갖고 특허로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승소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도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폴란드 쪽에서 이 소송 때문에, 일단 한국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로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속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체코를 시작으로 이 중동 기업들 있잖아요. 중동. 여기에서도 원전 수주 받을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러시아랑 중국을 제외하고 완전 기술력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했을 때 미국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을 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원전 커지면 수소 생태계, 예, 같이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가스 업체들이 수소 쪽으로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예, 가스들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리포트랑 수급을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얘는 진짜 올해 한겨울 한 번 정도는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힘 빠진 방산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2차 수출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영상 소개란에 있는 그리고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속보 어떤 거 나오는지 공유하는 방이거든요. 보시면 볼만한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어렵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위에 있으면 보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다. 자, 오늘 한 번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나온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승이고 이 뉴스가 제대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저는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박스권 있죠? 이거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고 올해 연말이면 이 액션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겁니다.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이 소송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한수원이 승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항소나 이런 부분 분명히 들어올 거고 웨스팅하우스 역시도 이거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대형 원전을 팔아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 소형 원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소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이 미국의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의 본진에서 딱 보더라도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억지를 부리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폴란드에서 이 소송 때문에 한국 쪽의 몇몇 원전에 대해서 이 일거리를 주려고 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속도를 멈췄던 거, 이거 다시금 속도 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동유럽의 체코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일거리 올라오는 거, 미국 눈치 볼 수 있는 기업들, 국가들, 여기에서도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의 입장에선 지금은 대형 원전 팔고요. 대형 원전 다 팔면은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가고요. 당연히 원전 팔면은 세트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계속 수소 이쪽 발전이랑 세트로 묶어갖고 수출을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 있는 악재마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두산 에너빌리티 탄탄대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서도 더욱더 일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디지털화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전기 먹는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자, 그래갖고 최근에 어떤 내용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한국만 하더라도 뭐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원전 30기 분량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당장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디지털화 한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원전 관련해서 좋은 내용 나올 가능성 높을 거고 중국 마찬가지고 미국 마찬가지고 유럽 질 수 없다. 우리도 투자하자 얘기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나 이런 쪽 다시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관련으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은 대형이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SMR 관련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적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흥분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박수를 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악재마저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저 몇 번이고 감탄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꼭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반응하면서 한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대박인데 이거밖에 안 올라가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위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소화 다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종목 컨트롤하고 있는 큰 손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위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네. 근데 내가 가격을 돈 써서 올리면은 개미들 결국에
본전에서 탈출시켜주든가 수익보는 그런 것만 되네. 내가 굳이 못하러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 딱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최대한 물량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가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점에서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위쪽 뚫으려는 모습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인데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수급, 와, 감탄 그 자체. 이거 봤을 때 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나요? 외국인 기관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부산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결된다면 그냥 가만히 두세요. 편안하게 두세요. 그러면 이 수급이 우리를 저 먼 위까지 올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 좋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확실하게 정배열 이쁘게 만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 횡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수렴 이후에 발산의 자리, 그 중에서도 고점보다 위에서 자리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여기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N자형 반등.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만약에 481선까지 딱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계속 과거에 이 481선만 오면 추가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쭉 빠지겠지만 이탈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횡보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위에서 횡보하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481선 위에서도 횡보해?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티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일단은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만 원 부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매물대 개미들 물려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는데 수급을 딱 봤더니 외국인 기관 매수 계속 해주고 있어?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높겠구나. 근데 얘네가 만약에 매도해? 그러면 일단은 쉬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22,000원까지 돌파한다면 2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봤던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총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그나마 하나 있었던 악재마저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수급을 보면은 야, 이것도 뭐 건들 게 있습니까? 그냥 외국인 기관 매수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전에 있는 이 고점 여기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없고, 그리고 나서 481선 돌파하고 위에서 횡보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2만 원이고 2만 원에서 수급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이게 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2,000원을 돌파하면 2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 한번 쭉 봤는데 최근 몇 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그만큼 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 너도 고생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해서 제가 어떠한 이 멤버십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내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여기서 영상 소개란에 링크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10개, 20개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으면은 3개, 많으면 한 5개, 6개 이렇게만 소개 드리는데 3개 해서 3개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5개 정도 해가지고 3개, 4개 혹은 이제 그냥 지금도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과반 이상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괜찮은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 멤버십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셔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하루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